제약사 문학 쉽게 쓰여진 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외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것,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화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윤동주의 인식이 시 속의 시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화자의 시대적 인식, 시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같은 시대에 창작된 다른 작품들과 또 이 쉽게 쓰여진 시 속 시어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 그리고 화자의 태도, 비교하는 문제 등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쉽게 쓰여진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묻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어떠한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여야 하는가? 쉽게 쓰여진 시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를 성찰하여 이러한 성찰 끝에 내적인 자아와의 화해를 이루는 과정이 모두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내면적인 과정을 어떻게 시를 통해서 전달, 표현을 했는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 고도의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서 대립되는 내 마음속 상태와 그리고 이 대립하는 자아들이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제의식과 연관을 지어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묻는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작품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두 시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한 다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이 문제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쓰여진 시도 보고 질투는 나의 힘까지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 쉽게 쓰여진 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밤인 거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육첩방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의 육첩방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지금 좁은 방 안에서 창밖에 내리는 밤비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또 이 시대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자아 성찰의 시간에 밤과 육첩방이라는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느껴지느냐? 나에게는 암울하고 좁고 답답하고 그리고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 자아 성찰의 시간과 공간이면서 동시에 암울한 현실 그리고 외로움, 구속과 억압의 시공간적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일제강점이란 암담한 시대 상황, 이 밤과 같은 시대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는 시인이에요.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 나는 시 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인이라는 것 자체가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타고난 내 천명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어찌됐건 천명이죠. 내가 타고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뿐입니다. 슬픈 상황에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우리말로 이런 내용의 시를 쓰는 것 자체도 아주 대단한 일이지만 당시 윤동주가 느꼈던 감정은 조금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정말 나가서 싸우고 투쟁하는데 나는 지금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시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시 쓰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더니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가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신분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실제로 유학 생활을 했던 작가 윤동주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윤동주는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요. 땀내와 사랑내가 포근히 품기는 보내주신 학비 봉투 이 부분을 통해서 부모님과 조국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 조국의 사랑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갈 뿐입니다. 내가 응당 이런 학비 봉투에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강의나 듣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보면 나는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현재 삶의 모습을 침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침전하듯이 가라앉듯이 살아가고 있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늙은 교수의 강의로 돌아오며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행동 자체는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의미한 까닭이 중요한 거예요. 늙은 교수의 강의 자체가 내용이 친일적이고 혹은 내용이 잘못되었고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이 일제강점이라는 시대 현실에서 화자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교수님은 지금 전혀 잘못하신 게 없는데 화자가 내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강의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때 동무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나는 이 동무들을 되찾을 수도 없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강의를 듣고 시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우울하게 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침전한다라고 하지 않고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문을 활용해서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는 건 이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수업만 들을 뿐인 현실적인 자아, 윤동주에게 말을 거는 동주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 거는 내면적 자아가 나타났고 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갈등, 자기 성찰은 이어지는 시련을 통해서도 계속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또 특히 일제강점이라면 이 인생이라는 게 정말 살기가 힘든 순간이겠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쉽게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당한 현실과 싸우면서 인생을 어렵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시나 끼적끼적 대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자신의 모습, 시를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다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내 속에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나가 없으면 현실적인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충분히 반성을 하고 정신을 차린 거죠. 고개 다시 들고 내가 있는 곳 다시 둘러봅니다. 나는 여전히 남의 나라 육첩방에 있고요.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리는 상황인데 아까와는 식구의 순서가 달라요. 1연에서는 분명히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왜 그러느냐? 이 공간을 바라보는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바뀐 거죠. 아까는 목적의식 없이 침전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윤동주였다면 지금은 목적의식을 되찾고 의지를 가지게 된 윤동주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었는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가 되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비 오고 밤이라고 그저 끝없이 침전할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신에 아침을 위해서 나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화자가 처한 상황, 시대적 상황과 고려했을 때 일제강점 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침은 일제강점이 끝나고 오는 시간이므로 광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침을 위해서 지금 최후의 나가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모는 거니까 이때 이 등불은 아침을 위한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둠을 내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저항 의지, 현실 극복 의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침을 위해서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고 있죠.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보이면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최후의 나는 침전하는 나와 반대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실천하는 지식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되게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내 자신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부정적으로만 느껴졌는데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자기 성찰의 끝에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는 최후의 나로 변화하게 된 거죠. 성찰 끝에 화자가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 최후의 나는요, 이제 현실적인 나를 탓하고 혼내지만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작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죠. 다시 말해, 너 왜 이렇게 살 거야? 너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거야?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끄럽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던 걸 넘어서서 우리 앞으로 아침이 올 거니까 우리 이 아침을 함께 기다리자라고 한 거예요.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갈등했을 때에는 괴로운 뿐이었는데 이제 희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올 아침을 기다리니까 이전까지의 시간을 견뎌온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위안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연에서는 이 두 나라는 시어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각각 어떠한 나에 해당을 하는지 묻는 문제, 그리고 이 두 나가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이 최초의 악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최초의 악수 같은 경우 앞서서 계속 드러났던 두 자가 결국 마지막에는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느냐? 결국 아침이 시대처럼 오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해가 가능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고 쉽게 쓰여진 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품 너머로에 제시된 질투는 나의 힘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에서 지금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를 가정을 하면서 사실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돌아보는 건데 이걸 마치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에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우고 기록할 것도 많고 또 지칠 줄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늙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어리석게 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를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나는 바쁘게 살긴 했는데 나는 많은 공장을 세우고 많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바쁘게 살기는 했는데 그저 구름을 쫓았을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젊은 날을 평가하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건 탄식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허황된 것을 쫓으면서 열심히 살았던 건 결국 남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나는 타인을 질투하면서 그 질투를 희망으로 삼아서 살아가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미래에 다시 보게 될 종이에 짧은 글을 남겨둡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쉽게 쓰여진 시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공통점은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어리석은 모습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주 헷갈려 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쉽게 쓰여진 시에서 화자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앞으로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어둠을 내몰고 나와 악수를 하면서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의지를 드러낸 반면에 질투는 나의 힘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그저 평가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개선 의지라든지 혹은 긍정적인 미래 전망 같은 것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에서 나에 대한 반성을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본문과 상관없이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나타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문제 우선 시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이 시어를 현실적인 자아와 본질적인 자아로 나누는 문제인데요. 보기의 내용 자체도 이 쉽게 쓰여진 시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어를 구분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에 해당하는 나는요.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홀로 침전하고 있는 바라는 것 하나 없는 무기력한 나입니다. 이 나는 현실적인 침전하는 자아, 부정적인 자아, 무기력한 자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를 보면요. 두 번째 나는 최후의 나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면서 등불도 밝혀서 어둠도 내몰고 있어요. 지금 이 아침이라는 목적을 두고는 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둠을 내모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최후의 나는 본질적인 나이다. 그래서 가와 다르다.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거 의지 가지고 있는 나겠죠. 그래서 최후의 나, 희망적인 나가 침전하는 나한테 우리 함께 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연의 첫 번째 나는 본질적인 나,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가라앉고 있다가 내밀어진 손을 잡는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 현실적인 자아에 해당하는 거 가와 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본질적인 자아에 해당하는 거 나와 다가 되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지식인의 고뇌와 번민을 대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되어 있는데 앞부분 지식인의 고뇌와 번민이 드러난 건 맞지만 대화 형식 드러나 있지 않죠. 오히려 독백적인 어투로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형식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격정적으로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 부정적 현실은 드러나 있었어요. 반비라든지 혹은 육첩방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현실 자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라고 보기도 조금 약하고요.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건 이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전하는 나였죠. 그리고 어조를 보았을 때 격정적인 부분도 찾기 어렵습니다. 2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무기력감과 상실감을 하강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딱 맞는데 침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바라는 것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쉽게 시만 쓰고 있는 것을 하강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서 그저 드러내고 있을 뿐 극복하고자 하고 있진 않지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 하강 이미지의 시어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상징적인 시어를 대비하여서 현실을 재확인하고 한결 성숙해진 자아의 모습에 만족을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상징적인 시어를 대비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밤과 아침
그리고 어둠과 등불을 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현실을 재확인한다고 보기 어려웠고요. 현실을 재확인한 건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두 시어가 사용된 첫 번째 연의 내용을 변주한 것을 통해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결 성숙해진 자아의 모습, 이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는 모습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성찰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5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내가 살기 어려운 인생에서 시를 쉽게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성찰을 했고요.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쉽게 살아가지 않아야겠다. 나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5번이 적절하다. 그리고 질투는 나의 힘과 쉽게 쓰여진 시 함께 물어보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쉽게 쓰여진 시, 나는 질투는 나의 힘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를 보면 1번 가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 지금 침전하는 나의 모습 하강의 이미지만 나타나 있고요. 상승의 이미지는 따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미지 아침과 밤 그리고 등불과 어둠이 있었죠. 다음 2번 가의 3, 4연에서 현실에 안주한 채 시대 상황과는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드러난다 되어 있는데 여기 3, 4연을 보면요. 지금 일제강점이라는 이 밤 상황과 다르게 나는 편하게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늙은 교수의 강의는 민족과 조국이 처한 밤이라는 상황과는 거리가 먼 지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가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가의 8연에서 시상을 전환하여 현실을 재인식한 후 실천적 지식인으로 거듭나고자 다짐한다 되어 있는데 8연에서 똑같은 공간이지만 지금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유,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나가 최후의 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4번 가와 나 모두 화자 스스로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가에서는 내가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에서는 질투를 희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가와 나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고백적 어조를 통해 드러나 있다 되어 있는데 5번도 적절하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 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쉽게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부끄럽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나 같은 경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에 대한 질투만을 가지고 그저 바쁘지만 무의미하게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어리석다 반성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고백적 어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지학사 문학 쉽게 쓰여진 시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